오늘의 벙커 특강입니다. 권고사직 시켜야만 하는 상황. 경영하면서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종종 이런 일도 생기죠.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준비되어 있으면 그것이 감정적이고 너무 힘들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되어질 수가 있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당황스러워서 내 생각과 의도와 반대되는 행동을 서로 함으로써 그 길의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법정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권고사직 시켜야만 하는 상황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그렇게 해야 될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먼저 보실까요? 우리나라에서요, 이런 양식들 좀 있죠. 권고사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양식들이 있습니다. 이 양식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기 본인은 이렇게 해서 사익선언 내 자의로 하는 거니까 이거 내가 그만두는 거 맞아요. 요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아버지 세대에서 IMF를 지나고 그 IMF를 이겨냈던 세대가 은퇴하는 시기가 되지만 기사에서는요 쏠쏠하게 어떤 이야기가 들립니까? 지금의 세대가 또 다시 권고사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먼저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아마 중소기업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굉장히 다양한 장려금이나 지원금들을 받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권고사직이 한 명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감원 방지의 의무라든가 권고사직 근무 각서라든가 고용유지 의무라든가 이런 거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으로부터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칠판 한번 같이 보시죠. 그래서 권고사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가능한 이런 걸 주의하면서 권고사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정말 권고사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가? 이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그 직원이 A라는 직원이 조직이나 부서에 병목이 분명할 때, 병목이 분명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퇴사하게 돼요. 이 사람 때문에 일 못하겠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과장급도 퇴사하고 대리급도 퇴사하고 다 퇴사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어쩌면 좀 고려해 봐야 될 생각이 되는 거죠. 두 번째, A라는 사람이 조직을 해하는 행위. 사실 이건 징계 대상입니다만 사실은 조직 내에서 징계를 정식 절차에 절차적 정당성 맞게 진행한다는 거 쉽지 않고요. 공인노무사에 자문을 받지 않는 한 절차적 정당성을 100% 지키면서 해고를 하고 나중에 부당노동 행위나 부당해고나 이런 어떤 진정사건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은 손쉬운 권고사직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우리 조직 내의 지식자산을 경쟁사로 움직였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의 매출을 가져와야 되는 영업부가 그 DB나 자산을 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매출 올려가지고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을 취했거나 이런 상황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권고사직 고려해 봐야 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성장이 정체되어서 사실은 이번 이 전 벙커 특강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성장시켜 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성장 정체와 한계 상황은 어떤 거냐면 그런 모든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어지지 않고 정체되어 있고 더 이상 회사와 함께 가려는 마음도 없게 느껴지는 경우, 그런 경우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의 상황으로 어느 정도는 그 길을 가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세 가지 상황을 염두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많은 경우 경영자가 저 친구가 굉장히 좀 잘 안 돼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점점 대화가 줄어들죠. 안 만나요. 관찰과 피드백이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관찰과 피드백을 통해서 사실과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피드백을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사람은요, C급의 70%가 자기를 A급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인식으로 회사에서 바라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사실과 어떤 행동이 좀 변화해야 될 행동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식과 견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관찰과 행동으로 이야기를 정확하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가능한 경영자가 직접 해야겠죠. 두 번째, 이렇게 되었다면 이른바 벼랑 끝이죠. 벼랑 끝에 세운다. 뭐 잔인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 직원이 회사와 함께 더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 위해서 벼랑 끝에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명확한 성과. 똑바로 해. 잘못하면 재미없어. 이게 아닌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니까 6개월 이내에 너의 직급값과 너의 역할에 있어서 여기까지는 꼭 가져왔으면 좋겠어.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해보자. 벼랑 끝 세우기입니다. 직접 성과이고 단호한 결과물을 요청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방화벽이죠.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본부장을 맡고 있거나 혹은 팀장을 맡고 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그래서 방화벽을 좀 쳐야 됩니다. 부서를 분리한다거나 역할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부서를 분리하거나 역할을 조정을 해서 이 사람의 성과, 이 사람이 내는 성과가 진짜 그 사람이 내고 있는 성과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죠. 인재도 좀 분리를 해서 영업이다. 그러면 영업 1팀, 영업 2팀, 영업 신규팀, 영업 아웃바운드 팀, 영업 인바운드 팀 이런 식으로 좀 분리를 해서 그 친구가 갱생할 수 있는 명확한 어떤 포커스를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꽃가마의 시간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1, 2, 3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렵고 회사의 상황도 더 이상 함께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이제 꽃가마를 태워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가 회사 내에서 일해준 그 기간 동안에 대한 존중의 의미도 담고요. 명예도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퇴직 이후의 관계도 관리해 주어야 돼요.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명예사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고요. 감사패를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 금으로 이렇게 몇 돈 만들어서 이렇게 거북이도 만들어주고 열쇠도 만들어주고 다양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떠나가는 모습을 아름답게 떠나가서 그가 언제든지 회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는 것. 이걸로 제가 이제 이른바 꽃가마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저는 가능한 경영자 여러분이라면 직원을 채용했으면 그가 원하는 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경영자의 실력이고 그게 조직의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회사의 변화가 빠르고 고객의 상황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계속 함께 갈 것만 같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공고사직을 많이 해라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공고사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화되어서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첫 번째, 다시 한번 정확한 관찰에 의한 피드백을 정확하게 해주어서 그래요. 와신 상담, 다시 갱생할 수 있는 기회 줄 필요 있어요. 벼랑 끝에 세워서 다시 한번 가까이에서 내가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된다면 방화벽을 세워서 조금 분리시켜 주어야 돼요. 사람들과의 좀 분리시켜서 좀 그가 이제는 좀 떠나간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너무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순간이 된다면 좀 명예롭게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관찰 피드백에서 꽃가마를 태우는 기간까지 어떤 경우는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겠죠. 이런 관리들을 비즈니스는 사랑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직원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그 과정 속에서 그의 명예로움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관리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조직의 사랑이 끊이지 않도록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벙커 특강이었습니다.